오늘 앞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본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갈등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은요, 윤 총장 비판 수위를 한층, 두 층도 높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관련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해부는 윤석열 총장이 철회한 자업자득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즉 정치검찰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말고도요,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 대역죄인. 제가 이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당 의원대 독설들이 좀 더 그 윤 총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몇몇 발언은 방송에서 소개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에게 한다는 게 좀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같은데요. 사실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 있고 물러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권의 주요 인사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총공세를 퍼붓는 이유가 과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일까? 또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적 노선이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가해지는 비판, 쉽게 말하면 야당에게 하는 비판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거든요. 예. 이 이유는 결국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당원들, 그중에서도 아주 강성인 지지층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이고, 지금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시각이나 무당층 또는 중도층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내의 주류이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문, 강성 당원들의 눈길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인기 영합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강한 발언들, 수위 높은 발언들, 전두환급이다, 대역죄인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설령 윤 총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좀 눈살을 찌푸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먹힌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괴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이 친박이 득세했을 때 박근혜 정권 때 한번 경험해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전두환급의 대역죄인이라면 누가 임명하고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들이 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극찬을 하면서 검증, 아무 문제 없다 통과하고 임명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꽤 원색적인 윤 총장 비판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박재동 화백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진 화백이 한 언론에 만평을 했는데, 윤 총장이 목을 잘려있다. 저희 제작진 꽤 고민하다가 이 만평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비교적 만평은 표현의 자유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윤 총장 목 잘린 그림이 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도 안 보여드리는 게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녁 드시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하나의 이 토론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장혜찬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어떤 분은 우리 총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그 같은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낯짝이 철판이라든지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재동 화백은 정말 제가 예전에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이 만평을 했었는데, 굉장히 참 그때는 정말 촌철살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만평이라는 게 한 컷 안에 만평을 통해서 정말 세태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거다라고 이제 무릎을 치는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정말 예전에는 박재동 화백을 정말 제가 매일매일 그걸 찾아볼 정도로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미투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곤혹도 겪었습니다만은, 이날 만평은요, 정말 이거는 만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면에서 거의 린치와 가까운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평의 영역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구나, 풍자의 영역인데, 이 풍자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어떤 비난, 이런 것이 된다면 더 이상 만평이 설자는 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풍자 해악의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만평은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에도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입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오랜만에 발언 관련해서 들어봤는데 이 말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부처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 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오늘 이 대통령 얘기 구장차장. 네. 이거 검찰 애들로 비판한 겁니까? 시점이 딱 그렇게 해석되기 좋은 말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저 소속 부처나 집단, 검찰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 검찰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이 선공후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애둘러서 검찰을 좀 비판을 했고요.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기도 한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떤 한쪽 편을 들어주기보다라는 공직자의 어떤 선공후사 자세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반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애둘러 비판의 목소리 또는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공후사. 아까 그 구장차장 시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운명의 한 주의 첫날 대통령의 이 메시지 오늘 대놓고 검찰을 비판하거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닌데 또 해석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참 저 말씀을 보면서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계신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이야기는 여기에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에 갖다 붙여도 어디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검찰 이야기하니까 저 이야기를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내일 이야기하면 또 딴 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작 하는 이야기가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준비하라?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이거 누구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제발 그 질문을 좀 받아주시라는 것이죠.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다른 세계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봐도 저 이야기는 저 이야기구나. 좀 우리가 봐도 해석하지 말고 그 메시지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게 지금 야당 의원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 여러 가지 또 해석들도 덧붙여지고 있는데 한편 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곳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심정은 참으로 좀 처참합니다. 마음이 더 깊습니다. 대통령한테 좀 입장을 듣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조차 안 되고. 판사 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갑작스레 청와대로 가셨습니다. 굳이 항의를 하시겠다면 종로가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이 생성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는 점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청와대 릴레이 시위를 놓고 또 각자 해석이 있는데 이 얘기도 있지만 강선우 대변인 얘기는 서초동 가야지 왜 청와대 갔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조상호 부대변인 그것도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침묵 계속 지키고 이거에 대한 입장 뾰족히 안 내놓으면 대통령을 인정 안 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야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또 입장을 밝혔다고 문제를 삼았던 적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그 선거에 관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물었는데 그걸 답한 거를 가지고 결국엔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
또 다른 태도로 예를 들면 징계의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해가지고 사실상 징계 결정으로 중징계 처분을 유도하려고 한 거 아니냐 또 그런 걸로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의견을 표시하는 건 오히려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검사의 중징계 집행은 대통령이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대통령에게 그 어떤 경위와 이유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 제가 야당 입장을 대변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집권 여당이고 청와대 권력을 가진 이 여당이면 여권이면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저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이런 입장을 밝힐 테니까 이제는 시위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조율은 앞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게 그런 역할을 보통 하는 게 이제 정무수석을 이제 보내서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보통 일을 처리하는데 어찌됐든 저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초에 거의 모든 분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정무적 입장에서 대화 시도 등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금방 이제 좀 종료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민심을 볼 수 있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오늘도 새로운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거의 오차범위 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서도 단연 주목받는 건 또 윤 총장의 흐름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윤석열 총장만 3명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 비등하다고 하지만 선호도가 상승했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소폭이지만 지금 하락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특히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아주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 올해라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동소이하거든요. 큰 변화가 없어요. 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국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주요 후보로 도드라지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묶여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를 다뤘던 과거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서치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 선두를 기록하긴 했지만 초박빙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여권 내에서 사실 압도적인 1위를 형성했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중도층이나 무당층, 그러니까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산토끼라고 하잖아요. 이 스윙보터를 바라보고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집토끼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좀 강성 지지자들의 위주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결집은 잘 되고 결속은 잘 됩니다만 오히려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민심을 다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같은 결과가 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오차범위 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까지 솟아오르게 된 그 주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수록 그리고 징계위에서 중징계라는 결과가 나올수록 윤석열 총장에게는 동정론까지 더해지면서 무당층과 중도층 나아가서 보수층의 표심까지도 결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장처장. 네. 여론조사 해석은 장혜철 평론가님이 충분히 해주셨는데 네. 근데 여권에서는 물론 일부입니다만 해임 때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대선에 못 나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징계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임된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섣부른 얘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저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대로 하면 3년 이내에 1년 4개월 뒤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대선 후보로 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에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온 거고요. 예. 그에 반해서 반론으로는 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33조, 이 국가공무원법 33조 적용해서 예외되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앞서 나간 얘기가 벌써 저런 치열한 공방이 있는 걸 보면
윤석열 대망론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민심 얘기를 매일 하나씩은 어떤 수치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수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장혜철 평론가님. 주말 사이에 서울대 안에서 대통령 비판글이 좀 꽤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거든요. 이 글 자체가.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대 말고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그리고 특히 이성윤 서울지검장 출신 경희대학교에서도 대통령 비판글이 나왔다. 그냥 단순히 일부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익명의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이 표현을 폄하하고 축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익히 알려진 상식으로 보게 되면 대학생들 또 20대 이 젊은 계층은 보통 보수와 진보로 봤을 때 진보 정부나 진보 정치권에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뭔가 기류가 변한 것 같고요. 예. 이 윤석열과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지금 우리가 기사로 쓴 이 서울대 특정 대학생, 경희대 특정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인 대학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20대 젊은 층의 어떤 민심 변화에 대해서도 여당이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이 경희대 대학교 대나무숲의 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경희대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지검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핵심 문단은 뒤에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부담, 그 책임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권한이 많이 가진 자리에서 마냥 뒷짐을 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통치자의 모습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에게 좀 조언을 제대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주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속보성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짚어보진 않을 텐데요.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 총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했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 염두로도 해석이 된다. 또 하나 있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는 또 질문 잠깐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추 장관, 윤 총장을 해서 언급을 했다. 그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동반 사퇴를 거론했다. 뭔가 수순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양비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윤 총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지적을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윤 총장을 사퇴시킬 경우에 이게 사실 국민적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사실 그동안 이 문제를 관리해온 게 추미애 장관한테 많은 권한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행동 자체가 오히려 본질보다는 그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설 쓰시네 등등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국민적인 여론을 자극시켰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해법으로 두 사람 다 동시에 사퇴시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 장관이 징계안을 결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추미애 장관도 경질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아마 정국의 해법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를 거론한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총리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또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또 한번 또 심층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국민들이 추미애, 윤석열 가운데 누구 편을 드는지는 두 사람 지지율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뜨는 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나오면 땡큐지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건 단금의 길이 빤히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평검사 98%가 추 장관을 규탄하고 있다. 이미 추미애발 검찰개혁은 망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다.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라인보다 조직을 택한 조남관 권한대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추미애 장관. 오늘도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코로나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3단계 조치를 좀 내렸습니다. 여기 조남관 권한대행의 이름도 오늘 관심을 받았고요.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관련 선고가 있었는데 사제 명예훼손 관련해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짧게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